어서 오세요. 명리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음양오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이란 무엇일까요? 천도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음양오행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책이라는 것은 율곡이라는 사람이 과거 답안으로 제출한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 천도에 대해서 논한 천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곡이는 사인당의 아들이죠. 조선시대의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들은 거의 성리학자였어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또 불교와 도교를 두루 섭렵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율곡이는 출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고 절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서 7번을 합격한 게 아니고 장운, 그러니까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럼 그 천도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움직이면 양이 되고 고요하면 음이 된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기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기라는 건 뭐니까 우리가 기운 난다, 뭐 기운이 좋네, 뭐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기는 우리 그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그러니까 우리 몸도 기예요. 기. 저 보이는 파란색도 기고요. 저 보이는 까만색도 기입니다. 저 보이는 달도 기고요. 또 우리가 보는 나무도 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기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걸 이라고 합니다. 이. 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선 중기에 이황 또 기대성 이런 사람들이 이기 논쟁을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기 논쟁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가 뭐냐, 기가 뭐냐, 이가 같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논쟁했던 게 이기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은 음양은 기에서 나왔고요. 또 기의 모든 것들은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다. 사람도 음양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나무도 쑥놈, 안놈이 있고요. 또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음양, 오행을 다스리는 것은 이다, 이치, 하나님, 신 그런 것들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가 기독교에서는 저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 근데 불교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이가 신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사람이 성불해 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존재.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관념들이 뭐 기독교나 그런 그 성리학에서도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이기 논쟁이에요. 다음 봅시다.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는 것은 기가 아닌 것이 없다. 다 기다 말이에요. 바람은 오행 중에서 바람이 목이에요. 구름은 수예요.
우리의 번개는 화예요. 이렇게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에서 나왔고 그 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오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걸리고 또 바람과 구름이 생겨나고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는 까닭, 원인, 이유, 이것을 까닭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치. 여기서 말하는 이치고 또 본질, 그걸 이성이랍니다. 안 그러면 신, 조물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왔다. 움직이는 그 원인은 이라고 한 겁니다. 이 율곡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사람은 곧 천지의 마음이다. 사람은 이게 엄청난 말이죠. 사람 안에는 천과 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들어봤죠? 동학의 천인지, 천인지가 아니고 인내천. 사람 안에 하나님과 땅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에게 이기가 있다고 본 율곡도 그렇게 본 거죠.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발라야지 천지의 마음이 바르다고 했어요.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도 순하다고 했어요. 이게 인내천이고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임금에게도 임금도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순해야지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율곡 이이가 조선 중기면은 뭐 오래된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율곡의 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태계가 한 3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태계 이황은 그러면은 이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우선으로 봤습니다. 주리론자입니다. 이가 주가 되는 걸 논했던 사람. 그러면 기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성. 물론 이황보다 훨씬 어린 나이, 한 30살 작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주기론자입니다. 기가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우선이다고, 마음이, 내 행동이 개판이면 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본 거고요. 그렇지 않다. 몸은 껍데기일 뿐이다. 내 사상, 내 생각, 이게 우선이다 본 게 태계고요. 기가 우선이다. 나타난 게 우선이지, 보이지 않는 이가 뭐가 더 주고, 그래서 기대성이는 주기론자입니다. 이걸 통합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알고 싶으시면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양 오행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행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 안에 또 음양이 있어요. 이 까맣게 보이는 거 색깔이 있죠, 색깔. 까맣게 보이는 거는 수입니다, 수. 이 빨간색은 화학했죠. 이거는 나무고, 목. 이건 금이에요. 노란색은 땅입니다. 이 색깔을 봐두시면 돼요. 원래 고유의 색깔이 이렇습니다. 물은 우리가 뭐 흰색이라고 보시는데 그 물은 원래 검은색이에요. 햇볕이 안 들어가면 시꺼멉니다. 물색이 원래. 흰색은 쇠예요, 쇠. 칼을 잘 넓게 갈아놓으면 하얗습니다. 쇠는 하얀색이고요. 나무는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황색이고요. 불은 붉은색이겠죠. 그 다음에 목은 나무고요. 이 목이고요. 나무고 동쪽입니다.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나무가 무성해지는 그 봄이에요. 이거 물은 겨울에 물이 많거든요. 왜? 겨울에 물을 많이 안 쓰니까 넘쳐나요. 겨울에.
저 겨울에 산에 가면 똘똘똘똘 흐릅니다. 얼어서 계속 물소리가 나. 여름 되면 바짝 마르겠죠. 겨울 되면 물의 세상입니다. 겨울. 봄은 나무의 세상이 온 전신에 천지가 꽃이 피고 나무가 잎을 내고 하는 게 봄입니다. 이 동쪽이고요. 얘는 북쪽이고요. 수는. 그 다음에 화는 불이에요. 남쪽을 의미하면 따뜻하잖아요. 남쪽은. 내 고향 남쪽 마을 따뜻한 곳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여름이 이 화의 계절에 화의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쇠의 성분이죠. 서쪽이고요. 가을입니다. 가을이 왜 금일까? 가을은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추수할 때 금을 쓰고요. 또 죽어가는 계절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뿌리로 내려가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이고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금은 소금으로도 쓰여요. 식물을 죽이는 성분, 자르는 성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는 가운데 있는 이거 토는 황색입니다. 노란색. 땅이고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각 계절로는 이 늦여름인데 여기 해당돼요. 늦여름. 이게 해당되는 시기고요.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채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여기 천간이고요. 천간. 이게 지지인데 천간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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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양이고 이 양이고요.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태양불, 작은 태양불, 그 다음에 큰 땅, 작은 땅, 큰 새, 작은 새, 큰 물, 깨끗한 물 이렇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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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지지는 어떻게 될까?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원래는 이 나무잖아요, 나무. 목. 이 두 개가 목이거든요. 여기 있잖아, 목. 임목, 모목, 간목. 이 목이거든요. 목인데 이게 큰 나무 양이에요. 이 작은 나무 음이에요. 목. 그 다음에 쇠예요, 쇠. 금. 이게 큰 쇠. 신금이 큰 쇠예요. 이게 좀 부드러운 쇠고 가공된 쇠고 예리한 쇠예요. 그리고 여기 양, 거친 게 양, 순화된 게 이 큰 나무, 작은 뭐 작은 어떤 뭐 배추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묘목이. 그러면은 이 양음이거든요. 양음이 순서대로. 그러면 화는 한번 보죠. 화. 순서대로 보세요. 체험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양음 순서대로 양음 순서대로 쭉 양음 이렇게 갔어요. 이것도 양음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양이고 사화가 이거는 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음이에요. 몸은 음.
근데 쓰임은 양으로 쓰인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체가 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이 보세요. 사가 안 보죠. 이게 체예요, 체. 체. 체랑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 기둥을 보면 기둥을 형성하는 게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가. 근데 이거는 보면 정사가 되어 있거든요. 정사. 음양이 몸은 정사 이렇게 구성이 돼. 몸은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거는 쓰임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쓰임은 양.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사화가 자식 같으면 남자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쓰임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목하고 금은 서로 체형이 바뀌질 않아요. 왜? 이거는 동쪽은 동쪽에 있고 이거는 서쪽에 있는데 이 불과 물은요 서로 교차가 돼요. 체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리 할까? 이 물이라는 놈은 불을 만나면요 구름이 되어 올라가요. 그래서 바뀌어 버리는 거고 불도 마찬가지. 땅에 내려와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래가지고 땅에 내려오면 불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체험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화와 수만, 체, 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원래 순서대로는 음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에요. 이거는 음이고 순서대로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음으로. 이거는 체형이 바뀌었다. 수와 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다가 보면 그렇구나. 지금은 뭐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뭐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게 돼요. 그 말입니다. 사와 해, 사하와 해, 수는 몸은 양이지만 쓰임은 음이다. 체형이 바뀌는 음이고. 그 다음에 자와 오는 몸은 몸은 음이지만은 쓰임은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양 오행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개가 오행입니다. 여기에는 음양이 있고요. 여기에 천간지지가 음양에 해당되는 천간지지들입니다. 계절은 목, 봄이지요. 나무가 나는 계절. 그 다음에 불이 많은 계절은, 더운 계절은 여름이라고요. 화 계절. 토는 늦여름이고요. 가을, 추수하는 계절, 서리가 내리는 계절, 검은 서리도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고요. 겨울은 물의 계절입니다. 추운 계절. 물은 차갑잖아요. 물론 불을 만나면 뜨거워지지만 색깔은 아까 청색, 목은 청색, 그 다음에 빨간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덕목을 보면은 목을 왜 인으로 놨을까? 어진 걸로 봤을까요? 목과 토음수 어진, 나무는 어진, 생명이니까 어진 거죠. 그러니까 봄에 그 땅을 뚫고 오는 나무들을 인으로 봤습니다. 이는 공자도 그렇게 봤거든요. 나무를 인으로 봤어요. 살고자 하는 그 생명, 그게 인이라고 본 거예요. 제일 공자가 중요시했던 덕목 인. 화는 왜 예일까요? 예의할 때 그 예거든요. 화는 밝잖아. 도둑놈은 어두울 때 온다고요. 밝으면 예의가 있는 겁니다. 토는 신에 해당해요. 신. 토는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씨앗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땅은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신이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땅을 봅니다. 그럼 금은 왜 의로 볼까요? 의는 뭐 의리 주먹이잖아. 폭력성, 맺고 끊는 거, 불의하면 자르는 거. 그래서 금에 해당합니다. 의가. 그럼 지는 왜 수가 왜 지혜할 때 지거든요. 지. 수가 왜 지혜야? 근데 이 오행 중에서 땅과 하늘을 오갈 수 있는 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는 땅에 있으면 물이지만은 날아가면 구름이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어, 그 변화무쌍한 걸 지혜로 본 겁니다. 목중 목은 목 중에서 음에 해당하는 것은 오곡백과 을묘 묘목 을목 묘목 임목 간목 임목 이건 큰 나무로 봅니다. 양의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오화는 인위적 우리가 만든 불 병화 태양 밑에 내리면 사화가 되거든요. 태양불 큰 불. 인위적인 불이는 뭐예요? 우리가 촛불도 인위적인 불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골로에 나오는 그 불도 정오화입니다. 인간이 다루는 불은 인위적인 불이에요. 음의 불.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나는 그것도 음의 불입니다. 양을 가공하면 음이 돼요. 양을 가공하면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나무를 깎아가 만들어가지고 뭐 기둥을 만들거나 하면은, 음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도요, 마찬가지고. 음은 옥토입니다, 옥토. 큰 산 밑에 있는 논밭은 옥토예요. 기토라고 보면, 기토, 축토, 미토가 옥토예요. 그 다음에 술토, 진토, 술토는, 무토, 진토, 술토는 큰 땅, 산, 거친 땅.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금도 예리하게 가공된 보석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금, 신금은 원석, 그러니까 바위 안에 있는 쇠의 원성분, 그걸 경금, 신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면은 뭐 포항제철에 가면은 다 신금입니다. 가공된 금입니다. 그렇죠. 돌을 녹여서 만든 그런 신금, 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자수, 이거는 인수, 해수는 강물, 바닷물, 바로 먹지 못하는 물, 이걸 가공을 하면은 개수자수가 돼요. 먹을 수 있는 물. 안 그러면은 뭐 우물, 샘물 이런 게 다 음수, 개수, 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물, 바닷물은 임수, 해수고요.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많아요. 뭐 또 우리 건강에 해당되는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실전 풀이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그냥 찾은 겁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이건 토입니다. 이거 토. 그 다음에 화. 색깔 아시죠? 황색 토,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수. 토. 화. 우리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나입니다, 나. 보는이라고 해놨죠. 나.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있는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이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토하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같은 토가 있다. 이걸 비견이라고 하지요. 나의 형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성분은 뭐가 있냐면 내 엄마하고 내 형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야. 그 다음에 내 엄마는 누구냐? 인성 있죠.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 인성. 여기에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편인. 여기에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럼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네까지 네 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인성하고 비견밖에 없어요. 비급. 나를 도와주는 성분, 나하고 같은 거나 내 엄마나. 나머지는 다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성분하고 나하고 합하니까 4개. 나하고 대적하는 성분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 4개. 그러면 여기 내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개수가 같으니까 중용을 이루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합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가까이 하나 있지만 2개는 멀리 있어서 그래요. 이걸 무정하다고 합니다. 정이 없다. 멀리 있다.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게 내한테 올라니까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방해꾼이 있으니까 약할 수밖에요. 그래서 초겨울에 태어난 옥토인데 좀 약하다. 그러면 언제 운이 좋아지느냐?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좋아진다. 그러면 이때 좋아지겠죠. 운이잖아요. 이거 대운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대운 때. 나를 도와주는 때가 언제가? 여때, 여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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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을 볼 때는. 그렇죠. 이거는 신약하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인성을 만들어야 된다. 인성이 뭐예요? 엄마라 했잖아. 엄마를 만들어야 된다. 엄마가 뭐냐? 공부. 공부하면 인성이 생겨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공부하자. 공부할 때 공부하자. 놀지 말고 공부하자. 그러면 나중에 운이 이렇게 오면 공부해 놓으면은 그 운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제일 이 나무. 이 나무가 지 가까이에서 자기를 힘들게 해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싫어한다. 나무가 뭐냐? 남자. 남자를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없는 건 뭘까요? 오행 중에서 없는 건 뭐가 없을까요? 여기서 금이 없죠. 금. 금. 금이 없다. 금이 자기한테 뭐냐? 자식이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놓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없는 자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언제쯤 자식을 볼 수 있을까? 운에서. 금운이 올 때. 그때 애를 써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으로 오늘의 사주 공부를 음양 오행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